전국에 계시는 전시 정치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시중앙정치인의 회장 전주시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오늘 이 테이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테이프는 한성군 시조 할아버지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2000년간에 걸친 우리 조상들의 유업과 또 충절심, 효행에 대한 역사를 담은 그러한 테이프입니다. 오늘날 인륜 도덕이 문란하고 인간 가치가 변화되는 시대에 우리 조상들의 유업을 기리면서 뿌리 교육하는 좋은 자료가 되리라 믿습니다. 전국 모든 정치인 가가호호에 이것을 한 권씩 가지면서 선조의 유업을 기리고 자손들의 뿌리 교육에 참조하시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성군 할아버지 땅에 자리 잡아 2000년의 흐름 속 그 후예들 화비로 나라와 결에 위한 역군의 한 몫으로 오늘 여기 조국 강도 빛나는 아침 만내 우리나라 우리 결의 우리 핏줄 전시종친 영원 무궁히 빛나리라.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산 15번지. 수도 서울을 지키듯 굽어보고 있는 이 봉부는 80만 전시들의 시조 전섭의 단서. 오늘 여기 전시중앙정치인의 제17대 회장단이 흠향을 올리고 있다. 새로 선임됐음을 알리는 이른바 고유제. 주식 감소고 현시조고 마치 살아있는 어른을 대하듯 대소사를 보고하는 후손들. 이 갸륵한 후손들을 굽어보고 있는 이 봉단의 영령은 지금 어떤 말들을 이들 가슴에 심어주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런 그는 어떤 삶을 산 분이셨을까? 전시 대동부에 의하면 전시 시족사의 첫 장을 연 시조 전섭은 백제를 개국한 온조 대왕의 10제 공신으로 환성군에 봉해진 인물. 전섭은 압록강 북쪽 고구려에서 남하한 온조를 도와 백제를 세운 10명의 공신 중 한 분이셨던 것이다. 이때가 기원전 18년. 이로써 충의의 명가 전시 가문의 2020여 년 장구한 역사는 시작됐다. 그리고 그때 처음 백제를 도읍한 광주군 하남 위례성. 그것은 이곳 전섭의 묘소에서 멀지 않으니 옛 백제의 서울을 그는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한편 시조 전섭의 단서는 충남 천안시 풍세면 삼태리와 이북 함경남도 단천군 파도면 동호리에 두 곳이 더 있으니 이 모두 후손들의 지극한 숭조 정신의 결과이리라. 일본서 백제 목한 출토.
그 기사에는 놀랍게도 일본에서 발견된 목간에 글씨도 선명히 백제왕 전복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부랴부랴 찾은 일본. 후손들은 이곳에서 전시성을 가진 선조의 실체를 만날 수 있을까? 설레는 가슴을 안고 드디어 상면한 목간. 후손들은 1300여 년 전에 선조를 대하는 것만 같아 잠옷 가슴이 설레이는데, 선명히 새겨진 글씨 전복. 드디어 본격적인 설명이 시작됐다. 이제 연구실장이 하는 말 마디마디와 그가 쓰는 글씨 한자 한자는 놓칠 수 없는 후손들의 목, 그들의 눈빛이 빛난다. 저게 이제 백제 왕 신사 그게나 백제 사적에서 나온 유물을 보면 전복이란 분은 내나 이분의 아들로서 전복, 전복 이렇게 해서 이 형제간이다. 이런 뜻으로 이 사람들 알고 있어요. 남아야 됐을까? 누가 내리쪽에 생겼어. 결국 연구실장의 말은 전복의 전자는 성씨가 아닌 이름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그들의 의견일 뿐. 보다 분명한 것은 여전히 전복의 전자는 성씨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며, 그 진위를 규명할 책임 또한 후손들의 몫임에 틀림없으리라. 그 책임감을 다시 일깨운 일본행. 이제 그들은 숙제로 남겨진 선조의 흔적을 가슴에 안고 돌아온다. 충남 연기군 전의면 다방리에 운주산 비암사. 서기 673년 창건됐다는 이곳에서는 전시 역사를 뒷받침해주는 또 하나의 흔적이 발견됐으니, 이곳 3층 석탑에서 발견된 백제 비암사 비문이 바로 그것이다. 백제가 멸망한 뒤 나라와 가족의 안녕을 비는 전시의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는 비암사 비문. 이 비문은 현재 국보 106호로 지정돼 있으니 이로써 백제시대 전시의 융성함은 증명된 것이리라. 이곳은 강원도 정선군 서운산 하의 한 입구. 인적 없던 이곳으로 때 아닌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이들은 어디서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온 것일까? 강원도 횡성에서 왔습니다. 평창군 진분면, 경기도 용인에서 왔습니다. 대구, 양양에서 왔습니다. 서울이요. 오늘은 중시조 전선의 시향날. 이들은 이 시향에 참석하기 위해 불원천리 달려왔던 것이다. 시제라고도 하는 시향은 문중의 가장 큰 행사로 예나 지금이나 어제와 오늘을 이어주는 끈이며 구심점. 그러나 이 시향을 대하는 후손들의 마음은 이해 같지 않으니, 여기 그들을 굽어보는 중시조 전선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까? 전선은 시조 전섭 이래 역사 뒤편으로 감춰졌던 글씨를 역사 전면으로 끌어올린 분이시다. 그래서 전시들이 한마음 모아 중시조로 모시고 있는 인물, 시조 환성군으로부터는 8세손이 된다.
전시 대동보에 의하면 성동왕 22년인 서기 723년 신라는 상국인 당나라의 공주를 조공해야 할 만큼 열악한 위치에 있었다. 이에 신라에서는 대광공주를 보내게 되고 당태종은 이들이 공주라 하여 신라로 되돌려 보냈다. 전서는 바로 이때 이들 공주를 배행해 왔던 것이다. 이 공로로 그는 정선군에 봉해져 정선파의 파조가 된 인물. 전선의 여기 이 묘는 전시 최초의 실묘로 그의 중시저로서의 무게를 더해준다. 그를 받드는 제실 서운제 옆에는 숙모사라는 사당이 있다. 시조 전섭일에 실전된 상계의 조상님들을 모시고 있는 곳이다. 후손들의 한결같은 숭조심으로 이렇듯 정갈하게 단장된 숙모사에는 시조이신 전섭을 비롯하여 전존걸, 전보인 등 86위의 위패가 봉안돼 있으니 오늘날의 후손들 입장에서 본다면 가히 성역 중의 성역이리라. 여기는 강원도 정선군 정선우. 하늘이 새벽이며 해 뜨자 해 넘어간다는 도매산골. 그 지세가 하도 험하여 울며 온다는 정선 땅. 그러나 그것도 옛말. 요즘은 기찻길에 국도에 어디든지 가는 길이 자유롭다. 이런 정선을 대표하는 것은 그 소린말이 자그만치 700~800수에 이르는 정선아리랑. 정선역 앞에는 이 정선아리랑의 시원을 나타내는 비가 서 있는데 바로 도원가곡비다.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요 아으랑고개로 뢰모 간다. 이같이 가슴 아리는 노랫말로 시작되는 도원가곡. 이 도원가곡은 언제 누가 또 어떤 연유로 만들어 불렀던 것일까? 남면 거칠현동에는 이 같은 의문에 답해주는 유적이 있다. 거칠현비, 그리고 그 비에 나오는 이름 전오륜. 멀리 떨어진 동쪽에 와 있으나 아득한 송대의 서울이 그리워 가슴 메이는 울음 수건에 가득하네. 당나라 우나라 그 옛날 충신들 그 마음 괴로움이 나와 같구나. 해지는 서산을 바라보면서 끊어진 왕조를 내가 슬퍼하노라. 고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노래한 이 시는 채미현, 전오륜이 거칠현동에 은거하면서 부른 노래. 고려 때는 문과의 급제, 장관급인 형조판서에까지 오른 전오륜은 이처럼 운막과 산나물로 평생을 살면서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킨 절신이자 문신이었다. 이렇듯 공이 지은 도원가곡은 정선아리랑의 시원이 되고, 그렇게 탄생한 정선아리랑은 춘과 의의 전시문 중 2000년 정신을 대표하는 혼이 됐던 것이다. 무릇 시족이 번성하면 할수록 그에 따른 분파 또한 활발한 것. 전시 또한 20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이어오면서 18개의 종파로 나누어 오늘에 이르렀다. 파는 대체로 가문을 중흥시킨 중시조를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전시 역시 정선이 신라조에서 그리고 부여가 조선조에서 분적됐으며 나머지 16개 파는 모두 고려 말기에 분적됐다. 그러나 파속은 어디까지 편리를 위한 나눔일 뿐, 전시는 모두 시조 환성군이라는 한 뿌리에서 나온 한 혈통. 따라서 종인들은 굳이 관향을 구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전시는 전선을 파주로 하는 정선파, 전락을 파주로 하는 천안파, 전홍을 파주로 하는 성산군파, 전방숙을 파주로 하는 용궁파 등 모두 18개 파에 이루고 있다.
이제 전시문 중의 주요 파와 그 파조들의 면면을 살펴보도록 하자. 성산군파의 파조 전흥은 고려 고종 23년 아우 전익과 함께 몽고군을 물리친 공으로 봉익대부 판도 판소에 임명되고 성산군에 봉군된 인물이다. 여기 세월의 두께가 느껴지는 상덕사. 이곳에 모셔져 있는 인물은 동국 명현 13인 중에 한 분으로 옥천파의 파조인 전유다. 전유는 고려 때 봉익대부 밀직부사와 재무를 맡아보던 판도 판서 무관직인 상홍우를 역임했으며 관성 즉 지금의 옥천군에 봉해져 옥천파의 파조가 됐다. 옥산, 즉 경북 남쪽에 위치한 경산을 근거지로 하는 옥산파의 파조는 시절로부터 27세인 전영령. 강직한 성품과 무장으로서의 기계가 높았던 공은 종삼품인 신호위 대장군을 역임했으며 고려 신종 5년 경주 벼로군의 난을 평정해 옥산군에 봉해졌다. 경북 예천군 용국면 모일이. 이곳에는 아들을 비롯한 4세손과 함께한 전방숙의 제단이 있다. 전방숙은 경북 예천군에 있는 용궁을 세거지로 삼아 700여 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용궁파의 파조로 충렬왕 때 왕명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는 한림학사를 지냈으며 이후 문화시랑 평장사에 올랐다. 이렇듯 문제가 뛰어났던 그는 용성부원군으로 봉군돼 문정이란 시호를 하사받았다. 후손들의 지극한 흠향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경남 거창군 남하면 치산리. 이곳은 죽산파의 파조 전한의 단소다. 단소란 시신이 들어있지 않는 묘, 즉 가묘를 말한다. 전하는 시조 환성군의 28세 손으로 왕명을 맡아보던 추미론의 밀직 부사를 지냈으며 이때 그는 혼란한 시국을 수습해 죽산군에 봉군됐다. 이로써 죽산파의 파조가 된 전하는 이후 고종 18년 몽고군이 진입했을 때 이들과 맞서 싸우다 패전, 바다에 뛰어들어 자결했다. 완산파의 파조는 고려말 무관으로 시호가 충정이며 난국을 구제할 만한 지략을 지닌 전집이다. 전집은 공민왕 8년인 서기 1359년 압록강을 넘어 철주까지 점령한 홍건적을 군사 4만으로 크게 무찔렀다. 이때 함께 토평에 나선 이는 전세영, 이방실 등이며 이때 전집의 직위는 지금의 소령과 같은 중랑장이었다. 그는 이 공훈으로 문화시랑 평장사에 증직되고 완산군에 봉해졌는데 완산은 지금의 전주이다. 여기 이렇듯 두 노인의 정성어린 손길을 받고 있는 이 봉단의 주인은 라성파 파조 전경이다. 학문과 무예의 달인으로 명성 높았던 국파 전경은 고려 충해왕 때 역신 조족의 날을 평정해 라성군에 봉해졌으며 이로써 라성파의 파조가 됐다. 라성은 나주의 옛 지명이다. 그는 이 밖에도 고시관으로 과거를 관장했으며 이후 지도 첨의사를 지내기도 했다. 고향 뒷동산처럼 아늑한 강화군 교동면 지성리의 여기 이곳은 감천파 파조 전원의 영령이 잠들어 있는 곳.
고려 충혜왕 정이품 관직인 찬성사, 즉 지금의 행정부와 같은 문화부의 장관을 지낸 전원은 충수왕을 따라 원나라 사신으로 갔을 때 빼앗긴 옥새를 찾아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1등 공신이기도 했다. 평강파의 파조는 고려시대 경연과 장서를 관장하던 보문각 대제학을 지내고 조선 태조 때 평강백으로 수봉된 전빈이 파조이며 안타깝게도 그의 유적은 모두 북에 있다. 평강파처럼 파조의 유적이 북에 있거나 유실돼 후손들을 안타깝게 하는 그 밖의 파로는 팔거파, 황간파, 계림파, 함창파, 기장파, 부여파 등이 있다. 앞서 각 파를 계략했지만 전시문중은 파를 불문하여 한 시조의 한 자손. 이는 47세부터 금, 수, 목, 화, 토의 변을 사용해 쓰는 오행상생법의 학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행상생법이란 예를 들어 이름을 지을 경우 52세는 쇠군변을 사용한 요령 탁자를 뒤에, 그리고 53세인 경우 삼수변을 사용한 정할 제자를 앞에 쓰는 것을 말한다.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충과 의의 전시 가문 전통. 시조 전섭으로부터 시작돼 2020여 년 전시의 뿌리가 된 충의 정신은 후삼국시대 더욱 빛을 발하게 되니 그 주인공들이 바로 삼충공이다. 삼충공은 전의갑, 전의갑, 전락 이 세 분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고려 개국 초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한 후백제 군사와의 싸움에서 장렬히 전사한 고려 개국 공신들이었다. 특히 전의갑은 완전히 포위당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왕건으로 변복 순직하고 왕을 탈출케 한 충신이었다.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이었던 대구 팔공산 공원. 지금 여기에는 이렇듯 그의 충절을 기리는 순절비가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듯 서 있다. 삼충공의 첫 인물인 전의갑은 시저로부터 16세로 자는 자경, 호는 도원, 시호는 충렬이며 통합 삼한 개국공신 태사 겸 상서 좌복야에 추증되고 정선군에 봉해졌다. 충렬공 전의갑의 동생인 전의갑은 형과 함께 이충공으로도 불리는 인물. 시호는 충강이며 문화시중 벼슬에 추정되고 축산군에 봉해졌다. 한나라를 창건하는 일중지 대사가 어디 한 인물의 힘으로 되는 일이던가. 이렇듯 이충공의 충과 의는 고려를 창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일까 여기 충절사의 시향은 경북 유림들의 지극한 예로 받들여지고 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굳이 옷을 바꿔 변장하거나 최후의 일각까지 항전하지 않고 피할 수도 있었을 터. 그러나 대의와 정의를 위해 이렇듯 충과 의리를 바칠 수 있는 기계와 정신이 전시들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전통적인 기질인 것이다. 이 핏줄을 물려준 삼춘공의 또 한 인물인 전락. 그는 전시 거대파의 하나인 천안파의 파조로 시족사에서 갖는 의미가 큰 인물이다. 전락은 고려 태조 왕건이 고려를 개국할 때 이미 고려 개국공신으로 제수될 만큼
고려의 탄생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 충신이었다. 이때 운명을 함께한 인물은 이충공을 비롯한 신승겸, 배현경 등. 그는 이들과 함께 고려 개국에 온 힘을 기울였으니 팔공산 전투에서의 장렬한 최후는 이후 고려를 탄탄한 왕국으로 서게 하는 데 결정적인 힘이 됐다. 이런 공의 충절을 기려 왕건은 사후 좌복이란 벼슬을 내리고 충달이란 시후를 하사했으니 이어치 거룩한 삶에 걸맞는 영예라 아니하랴. 이렇듯 삼춘공에 목숨 바친 충절이 밑거름되어 시작된 고려는 그야말로 전시들의 동무대. 고려조에서 전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현달, 명문 거족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굳히게 된다. 특히 고려시대에 눈에 띄는 것은 많은 문관을 배출해냈다는 것이다. 고려 충렬왕 2년인 서기 1277년에 태어난 전승은 이 중에서도 단연 첫 손가락에 꼽히는 분이다. 시호가 문충으로 영인군에 봉해진 전승은 숙문관 학사, 보문각 직학사를 거쳐 정이품인 보문각 대제학까지 오른 인물. 보문각은 당시 고려의 정신을 이끈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니 그의 학자로서의 높은 식견이 어떠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자가 이립, 호가 백헌, 시호가 문효인 전신 또한 고려 때 문관으로 전시 가문을 빛낸 사람이다. 앞서 소개한 전승의 아들인 그는 임금으로부터 금자, 즉 금글씨가 새겨진 옷을 하사받을 정도로 청백리로 이름이 높았으며 관직으로는 감찰대부, 밀직사사, 상의도감, 동지 밀직사사를 역임했다.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이곳에는 고려 말 나라의 동량지주 역할을 다한 정선파의 두 문신들이 잠들어 있으니 전영보와 그의 아들 전윤장이 바로 그들이다. 문화부의 정이품 관직인 찬성사를 역임한 전영보는 서기 1326년 고려를 원나라의 한 성으로 만들려는 난적들을 진압, 1등 공신에 오르고 도원군에 봉해졌다. 부친 전영보 곁에 잠들어 있는 성능군 전윤장은 고려시대 문무와 외교로 한 시대를 주름잡은 전시 인물이었다. 관직으로는 고려시대 문화성의 최고 관리, 즉 지금의 부총리격인 문화시중에 올라 임금을 보필했으며 뛰어난 논리와 학식으로 원나라로부터 충해왕 복이 고명장을 받아내 외교사의 불멸의 금자탑을 쌓았다. 정선군 서면 용탄리에 자리 잡고 있는 조금은 특이한 이 묘소의 주인은 정이품의 벼슬까지 올라 고려시대 전시 문중사를 화려하게 빛낸 전우화다. 전우화는 계림 부윤을 거쳐 고려시대 교육정책을 관장하던 보문각의 대제학을 역임했으며 이후 고려시대 국가의 행정을 총괄하던 문화부의 문화시랑 평장사 자리까지 올라 당시 고려의 나라 살림을 도맡은 인물이었다.